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비 효과가 돼서 대한민국 일개 아저씨의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관성 있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당연히 코로나부터 시작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만들었죠? 굉장히 침울하게 만들었어요. 경기 침체로 이어졌죠. 이 경기 침체는 경기 부양책을 불러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했지만 미국도 정말 많은 달러, 수조 달러를 풀었죠. 엄청난 금액을 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기 부양책이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 알아야 돼요.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면 양적 완화를 말하는 거죠. 달러를 시중에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는 미국 어디 금고에 있던 거를 이렇게 시중에 푼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 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받아서 시중에 푼 거예요. 그쵸? 그러면 미국 채권이 굉장히 흔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미국 채권 가격을 하락시킨다라는 거죠. 굉장히 흔해졌으니까. 자,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미국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엊그제 미국 채권 금리가 장중에 1.39, 거의 1.4%에 근접했습니다. 1.4%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 S&P 500, 굉장히 중요한 지수죠. S&P 500의 평균 배당률이 얼마냐? 1.5%입니다.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미국 S&P 500이 아무리 좋은 지수라도 미 국채보다 안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안정적인 배당률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한 미국 국채로 넘어갈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미국 채권으로 자산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미국의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장기 채권 금리는 경기 회복의 기대감 역시 올립니다. 그쵸? 또 반대로 미래의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면 장기 채권 금리는 오르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 경기 회복은 또 어디에 영향을 주나요? 금리의 상승과 직결됩니다. 왜 그렇죠?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가 왜 상승하죠? 경기가 회복됐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보다 뭐가 더 많아지는 거죠?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경기가 회복됐으니까요. 수요가 더 많아진다. 공급이 딸린다. 이거는 뭘로 연결이 되겠죠? 이거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각국 중앙은행의 1번 목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뭘까요?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가 상승하면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금리 정책을 펴는데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하락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왜 하락할까요?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수요가 적어져서 공급이 딸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당장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다.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자, 미국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다.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주식시장도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
거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미국의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한국의 금리도 올라요. 왜 그럴까요? 자,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튼튼한 은행이 이자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로 저축을 많이 해야겠죠. 한국에 들어와 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미국으로 뺏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한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야, 가지마. 우리도 금리 올려줄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탄탄해져서 미국 금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진 않고 있지만 신흥국들은 거의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반응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금리 인하에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식시장도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다가 될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경기 부양책을 생각을 해야 되고 경기 부양책은 미국 채권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채권이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장기 채권 금리는 오르겠구나. 장기 채권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채권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미국 시장이 조금 하락할 수 있겠네. 이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겠네.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또 오를 수 있겠구나.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겠구나. 미국이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겠구나. 그러면 기업들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크겠구나. 주식시장이 조금 힘들겠네. 요렇게 이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악재가 아니라는 점. 인플레이션은 결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결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경기 민감주, 특히 제조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른 이 채권금리 상승이 결코 장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세일된 저렴해진 가격으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면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